반갑습니다. 부산 이센터에서 교육 상품팀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 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할 텐데,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보면 건강상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자,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방송 광고 나와요. 거기에서 나왔던 제품이 그대로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대로 된 건강상식이 의사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상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제약회사의 제품 광고가 싹 나와요. 방금 의사가 이야기해서 겁을 먹었는데 광고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면서 아이고 좀 무야 되는 것 같다. 나도 똑같은 저 증상이 내 맞다 내 이야기인데 이랬는데 싹 지나고 나니까 그걸 띄워주니 뭐예요? 사야지. 전화로 주문해서 사든지 그 다음에 또 탁 넘기잖아요. 채널 탁탁탁 3번만 딱 넘기면 뭐 나오냐면 홈쇼핑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그대로 광고를 해요. 안 먹으면 안 되게끔. 이게 요즘의 마케팅의 추세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기존에 영양제 2-3가지는 드시는 분들이 거의 전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2-3가지 드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처음에 그 선택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성을 느껴서 구매를 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드시면 그 효과를 그대로 봐요. 근데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계속 갈아타기를 해요. 그러면 다 먹고 갈아타기를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몇 박스 남아있는데 스톱하고 가서 또 새로 먹고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또 광고가 나오면 갈아타고 이게 이제 요즘에 이런 기능식품에 있어서의 마케팅의 방법이 바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주머니는 주머니대로 돈 쓰고 진득하게 못 먹으니까 효과 봐야 안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별로 먹어봐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글로리 상품팀장 매니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상품팀장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건강식품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짓수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해. 그걸 끝까지 먹어서 나는 병원 약이 아닌 항생제가 아닌 자연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사이클로 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 기능식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 갈수록 약의 강도가 세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약의 강도를 줄여주시고 내 몸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총 2가지 컨셉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혜택이에요. 다른 센터나 팰리스에서는 이 강의를 드리려고 하면 유튜브 강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아시죠? 투어를 갔을 때 제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그게 주어지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혜택이죠. 언제든지 제가 막 썰을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시면 많은 썰들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자, 오늘 2가지 컨셉을 하나는 자, 당다라랑당 노래도 있잖아요. 당. 뭐니 해도 당이거든요. 제가 당 독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이 제대로 분해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아까 우리 언니하고 그죠? 경연이도 드셔봤죠? 맛이 어때요? 콩물 같아요. 옛날에 원기소 맛 안 나요? 구수하니 맞죠? 자,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연 곡물 발효 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효소와 유산균으로 장뿐만 아니라 당 독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이 편안하면 저희가 어때요? 어떤 호르몬이 잘 나온다든가 혹시 장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잘 자게 해요. 근데 갱년기 여성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든가요? 불면증. 숙면을 취하고 싶은데 숙면을 못 취한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장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충분히 영양분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다 빨아당겨서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바로 효소. 그거랑 동시에 지금 새롭게 또 뜨고 있는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센스큐라고 하는 거. 예, 여성 갱년기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또 시중에 또 새로운 제품 또 나왔어요.
그게 이제 파이테론이라고 하는 제품이 때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센스큐에 있는 좋은 성분이 그대로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에 속지 말라고 저희 제품을 믿고 드시는 분들이 확실한 선택을 하셨다는 걸 좀 확인차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효소가 먼저 떴거든요. 제가 효소 요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 화면 잘 안 보이죠? 글자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이게 조명 때문에 아마 좀 가려지는 건 있거든요. 제가 차근차근히 조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 몸에서 효소가 하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효소는 어디에서 혹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간. 간에서 저희 모든 효소가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간 기능이 약한 분이 있죠.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 자, 어디가 좀 무리가 오는 줄 아세요?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분해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간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쓸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들을 보관해서 쥐어 짜주는 역할을 해요. 짜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나오지 않은 효소 역할을 얘네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은요, 담낭염이라든지 아니면 쓸개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췌장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런 역할들의 이상이 생기는 게 바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인체에서 건강한 젊은 나이에는 효소가 잘 만들어져요. 간도 싱싱하고요. 전체적인 사이클이 참 좋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더라도 불편함이나 저희처럼 하루 종일 채기가 있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간 기능이 떨어지죠?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막 분해를 해서 아주 작은 덩어리 형태를 세포가 빨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효소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우리 몸속에서 뭐가 소화가 채 되지 않은 당들이 떠돌아다니겠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당 독소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어디? 코리아.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밥심. 밥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실은 탄수화물을 다른 국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섭취하는 편이라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쌀 문화, 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뭐냐면 당독소에 많이 노출된 분이에요. 그래서 당독소는 과하게 떠돌아다니는 당과 뭐가 만난 거냐면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습니까? 또 뭐 먹어요? 고기. 자, 고기 안에 있는 주된 게 뭐냐면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단백질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단백질이 분해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독성이 만들어져요. 그게 암모니아, 요산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한 독성입니다. 자, 이 친구랑 지방은 잘 분해된다든가요? 안 된다든가요? 단백질은 좋은 건 아는데 지방은 안 좋은 건 알아요. 그게 살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과하게 섭취된 당,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당과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합쳐져서 세 개가 뭉쳐지면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자랑하는 당독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녀석이 뭘 만드냐면요. 당뇨병. 그리고 당독이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들어요. 그리고 혈관을 굉장히 많이 상처를 줘요. 그리고 세포를 많이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면 당을 어쨌든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당 식사하시죠? 저당 밥 지어 드시잖아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당을 밥을 했다가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돌려 먹으면 저당밥이라 그래요. 그게 당을 많이 낮출 수 있는 형태,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언제부터? 40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노화라고 하는 건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장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언제? 40대부터예요. 그러면 소화 능력이 소화 효소라고 하는 효소 부분이 훅훅훅 줄어지는 건 언제부터다? 40대부터. 자, 이제 앞자리가 바뀌면 떨어지는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4자인 저랑 1년 남았지만 5자인 우리 공유님하고 6자인 누구죠? 도리님하고 그죠? 요 6자들 많으시죠? 7자인 우리 화진님하고 소화 능력의 효소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었더라도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그거에 가장 탁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예요. 자, 그러면 소화력을 위해서 효소를 드시는 것도 많지만 저는 글로리가 뭐 때문에 살이 쏙쏙쏙 1년간 거의 5kg가 빠져서 유지가 되고 있죠? 뭐로 많이 효과를 봤다던가요? 효소요. 효소요. 자, 나이가 들면 제가 효소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1번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대사량도 떨어져요. 왜? 나이가 들면 근력량이 어때요? 줄어들죠? 근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사량을 많이 소비를 해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진대사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먹은 거로 분해한 거 말고요. 그걸 끌어당겨서 우리 몸이 활동을 하거나 생명을 유지하도록 사용하는 기본 에너지를 신진대사량이라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살이 쪄요. 별로 안 먹었는데 배가 계속 나온다든지 예전보다 많이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해? 대사효소.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인체에서 전체 100% 효소 중에 반은 효소, 소화효소고요. 반은 대사효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 100% 효소량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대사량의 효소를 많이 쓰겠습니까?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소화효소에 많이 쓰겠습니까? 맞아요. 100%도 작은 양인데 그 중에서 효화효소로 거의 70% 이상이 쓰여요. 그럼 대사효소는 30%밖에 없잖아. 그럼 내 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신체 구조예요. 그래서 뭘 많이 드셔야 되냐면 바로 효소를 많이 드시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뭐냐면 갱년기 여성이 너무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갱년기 여성 제품 하나 하고요. TV 광고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유산균 하고요. 관절약 하고요. 나머지 하나 뭐 나오냐면 효소 나와요. 그 가수 출신의 그 만능 그 MC로 나오는 여자분이 가무트 효소 선전하죠? 예, 자, 그것도 효소 맞아요? 예, 가무트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효소거든요. 자, 제가 그거를 먹어봤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자, 진정한 효소를 먹었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 보는 건 언제냐면 채기 있을 때. 채기 있을 때. 채기가 굉장히 빨리 내려가거든요. 자, 제가 생각보다 젊은데 위기능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원을 오래 하면서 고질병의 위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채기가 있었고 우리 가스알명수 있잖아요. 그럼 박스떼기로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제가 상비약으로 놔둔 게 뭐냐면 소화제. 예. 그 가스 활명수하고 그다음에 회스탈인가? 그건 항상 상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거의 끊었거든요. 가스 활명수는 지금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제가 뭐 장염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병원에 가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끊었어요.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효소 먹고 제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봐요. 저희 은수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효소 좀 그만 먹으라면 너무 달고 있으니까 뭐만 먹고 나면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좀 많이 과하게 먹었었고 뭐만 먹었다 무조건 먹었거든요. 그거 걔 어떻게 한다고 다 분해해버린다고. 그래서 내 몸에 낫는 게 있다고 없다고 최대한 없도록 만든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효과를 좀 많이 받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무트 효소 말씀드릴게요. 비교를 제가 했거든요. 자, 가무트 효소를 제가 석 달분을 먹었단 말이에요. 효과를 느꼈었겠어요? 못 느꼈었겠어요? 가격은 싸요. 가격은 조금 저희보다 만 원, 15,000원 정도 싸거든요. 3개월분이. 근데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온 거 어디다? 바로 네니스의 곡물 발효 효소로 넘어왔어요. 그럼 효소가 왜 필요하신지 아시겠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게 과장 광고하면 안 돼요. 효소를 먹었을 때 소화력에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단백질과 지방 분해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뭐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당독이라고 하는 걸 줄여줄 수 있다. 그럼 누구? 생각나는 분들 주변에 있지? 당뇨병,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있죠? 필히 드셔야 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복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요거까지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 메니스 효소가 어떻는지 한번 소개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좋은 효소가 메니스는 도대체 어떤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예, 보여드리는 거였고 요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말에 곡물 발효 효소라 그랬죠? 자, 효소는 소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입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실 액기스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 달았을 때는 완전 설탕 덩어리잖아요. 매실 만들 때 설탕 안 넣고 되든가 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두면 둘수록 어떤 형태가 되죠? 톡 쏘는
가스 같은 게 나오면서 발효가 충분히 돼요. 저희가 발효가 충분히 되는 거 굉장히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어서 드셨어요. 매실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달에 굉장히 비싸게 제가 그 효소는 발효된 거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네. 저희 그 약초 효소 전문가가 바로 저희 아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야생 약초로 또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발효가 바로 입자를 많이 작게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효소다. 그러면 메니스는 원적외선 발효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조사에서 따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곡물 요소는 어디에 들어가서 원적외선 발효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발효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혹 이렇게 드시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꼭 옛날에 먹었던 저는 원기소 맛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곡물에 들어가 있는 가지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효소만 먹어서 효과를 보면 저희는 일타쌍피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부합적인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효소, 곡물 요소뿐만 아니라 그 위에 든 것들은 미네랄 8가지, 그리고 비타민 12종, 그리고 몇 가지? 19가지의 뭐까지 들었다고 해? 혼합 유산균까지 들었어요. 자, 지금 효소만 이야기했는데 왜 유산균까지 왔을까요? 충분히 소화된 것이 어디에서? 장에서 최대한 많이 재흡수될 거는 재흡수돼 버리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효소를 이야기하면서 껑충 뛰어넘을 거예요. 어디로? 유산균으로 넘어갈 겁니다. 됐죠? 왜 유산균을 가지고 온지 아시겠죠? 자, 충분히 장이라고 하는 건 크게 2가지예요. 소장과 대장. 대장은 똥 만드는 거 맞아요. 근데 소장은 뭐냐면 여전히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기가 바로 소장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이라 하면 소장과 대장에 좋은 균과 먹잇감을 최대한 공급하는 기능식품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영양소를 최대한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다 쓰고 나머지들이 이제 어디로 내릴 거냐면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산균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몇 프로?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면역성이 좋은 사람의 장은요, 굉장히 좋은 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요. 면역성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의 장에 있는 유산균을 투입하는 시술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면역이 굉장히 강한 건강한 사람의 대장의 균이 어디로? 이 사람 장에 가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일단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 장이 건강했을 때 면역력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뭐까지 도움을 준다던가요? 수면장애. 행복 호르몬이 뭐가 나온다고 해? 세로토닌. 자, 우리 기분 좋은 거 한번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미지근한 물 탁 한 잔 먹고요. 자, 배가에 약간 신호가 와서 가서 쾌변을 봤을 때 느낌 어때요? 하루가 시원해요. 그쵸? 하루가 시원해요. 근데 왜 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찝찝한 날 있잖아요. 네, 변도 굉장히 가늘고 찝찝하면서 아니면 혹은 약간 설사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분 어때?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만 튼튼했을 때 나의 기분은 굉장히 행복하다. 특히 뭐 튼튼한 장에서 쾌변이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게 유산균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2,000, 3,0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네, 원래 장이 좋은 사람은 안 먹어도 돼요. 원래 이 기능식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선조로 하기엔 좀 그렇다. 네,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50년, 60년대를 보면 먹을 게 없는 것도 맞아요. 그때 뭐를 많이 드셨냐면 식습관 한번 볼게요. 뭘 가장 많이 드셨냐면 청국장, 된장 많이 드셨고요. 자, 얘네들 뭐예요? 발효거든요. 예, 장에 유익한 균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많이 드셨냐면 기본적으로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예, 반찬 없으면 뭐 꺼내놨었어요? 논에 그 밭에 가가지고 상추 뜯어가 쌈 싸 먹잖아. 그쵸? 그리고 쌀밥 먹었습니까? 보리밥, 잡곡밥 드셨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자, 얘네들의 요인들이 다 뭐냐면 장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들이에요. 그게 어디? 옛날 식습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로 와서는 자, 지금 아이들요, 청국장 지금 젊은 사람도 안 먹는 사람 많아요. 냄새 난다고. 맞죠?
그리고 지금 잡곡밥 많이 먹던가요? 어디나 아프고 나이가 좀 있으면 현미밥하고 잡곡밥 많이 먹지만 요즘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잡곡밥이라고 하면 밥 자체를 잘 안 먹어요. 뭐 많이 먹냐면 밀가루, 빵,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다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 장의 건강의 중요성은 아는데 식습관이 그게 안 되니 먹는 거로도 보존해가지고 내 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산균에 관련된 이 시장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유행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종근당에서 뭐 났냐면 생유산균 들어봤어요? 그거 말고는 원래는 유산균에 관련돼서는 요거트가 먼저 났었어요. 요거트, 캡슐, 닥터 캡슐이라 동그랗게 뭐 마시면 입에 그걸 동그란 거, 그 저 고등학교 때 먹었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인문고 3학년, 2학년 정도가 되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먹기만 먹는데 건강을 안 먹거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변비가 생겨. 네, 치질 있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에 먹는 거로 이제 많이 해소를 좀 했었어요. 트렌드입니다. 그때 입에 왜 꺼끌꺼끌꺼끌 이렇게 느껴지냐면 그 동그란 캡슐, 투명한 캡슐 안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먹으면서 처음에 엄마가 이거 비싼 거라고 미안해. 저희 동생은 솔직히 실업계였어요. 얘는 공부 안 하니까 안 주고 저는 공부하라고. 인문계니까 저 동문여고 나왔거든요. 공부하는데 장이라도 튼튼하고 변이라도 잘 보라고 저희 어머니 그때 제가 알기로 비쌌었거든요. 닥터 캡슐이. 몰래 사가지고 냉장고 저 야채칸 구석에 있다가 저 아침에 학교 갈 때 싹 꺼내가 동생 몰래 책가방에 싹 넣어줬거든요. 저 덕문용으로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탁 보면 열어보면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탁 뜯어서 맛있어서 달달해서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뭐가 처음 느낀 거예요. 꺼끌꺼끌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탕 중에 톡톡이라고 있거든. 탁 씹으면 톡 터지는 거. 아이고 그거 들었는가 봐요. 무조건 씹어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씹어서 먹지만 그냥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혓바닥으로 톡하려 해서 뱉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해. 투명한데 안에 하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지금의 뭐냐면 코팅이라. 유산균은 물이나 위산에 만나면 파괴가 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 위산을 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초창기 코팅 기술이에요. 근데 입자가 컸잖아. 내가 입에 거들먹 할 정도로 꽤 크기 정도로 거들먹거렸거든요. 이제 나오기 시작한 코팅 기술력입니다. 2중 코팅이냐 3중 코팅이냐 4중 코팅이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 때 입에 이물감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2000가지의 제품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유산균이 식습관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요거트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귀찮잖아요. 요거트 메이커 한동안 엄청 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두 개 안 사놓은 사람 없어요. 근데 계속 쓰든가요? 결국은 쓰레기로 버리거든. 그게 귀찮아서 그래요. 그러면 시중 제품 간편한 거를 한 포로 먹고 치우는 거예요. 그게 현재 유산균입니다. 두 가지는 필수 들어있어야 돼요. 짱 좋은 균가요. 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껏 균에 넣어놨는데 내 장 환경이 안 좋아서 야가 들어와서 다 죽어버려. 그럼 뭐 해야 돼요? 장에 있는 균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요거 합쳐놓은 게 뭐라 그러냐면 신프로바이오틱스. 바로 메니스의 먹잇감과 균을 합쳐놓은 제품이에요. 코팅은 몇 중으로 돼 있게요? 4중 코팅입니다. 4중 코팅 정도면 굉장히 코팅력이 강력한 거예요. 침에서 살아남고요. 위산에 살아남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노래 부르면서 내려가요. 난난나난난난난난 소장까지 내려가요. 갔다가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조윤근 쫙 퍼지고 그 다음 난난나난나 또 내려가요. 어디? 대장으로. 예, 요게 메니스의 유산균이에요. 자, 유산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겁니다. 자, 맨 윗줄에 질유래 특허 유산균이죠? 자, 요즘에 유산균 이름이 유행이에요. 이름 다 붙여요. 요즘에 최근 새로 나온 유산균은 뭔 줄 아세요? 당 유산균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아까 당독서 있죠? 당을 유산균이 부술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예, 얘네들을 어쨌든 최대한 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유산균이에요. 얘네들 유산균에 그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톡 튀어나온 거예요. 또 하나 뭐 있냐면 그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뚱보 유산균이라는 별명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띄웠어요. 실제로 장이 굉장히 좋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다 되고요. 대장이 건강이 좋으면 살이 안 찌거든요.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한 사람은 똥 빼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장 지방도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새로운 마케팅이다. 유산균에 먹잇감과 좋은 유산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종류 하나만 톡 이름을 끄집어낸 거야. 어디에? 트렌드에 맞춰서. 그래야 사 먹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바꾼다고 생각을 하셔도 맞아요. 자, 질, 유래, 특허, 유산균. 질까지 유산균이 어떻게 간다고 해? 살아간다고 해.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해? 메니스가 아니고 서울대 연구팀에서, 바이옴이라고 하는 연구팀에서 만들었고요. 그걸 안에 넣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제가 갱년기 여성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도 괜찮아요. 요즘에 사춘기 이후에 여성 아이들이 생리를 하면서 균에 많이 노출이 돼요. 자,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생리가 혈이 나오게 되면 생리대라고 하는 화학 성분과 만나서 바로바로 교체가 안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오랜 기간, 한두 시간 있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증식을 해요? 균이 증식을 해요. 균이 증식을 하면 이게 외음부에 생기는 첫 번째 균이에요. 그게 칸디다균이에요. 이 칸디다균은 정말 성질이 더럽다라고 의사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엄지척 꽂는 게 얘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를 만성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 외음부에 생긴 칸디다균은 질을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질 표면에 상피세포에 박혀버려요. 겉에 있으면 싹 씻어내거나 약품을 착 처리하면 죽는데 어디에? 상피세포 안에 박혀 있어요. 숨어 있다가 내 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기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쏙 숨어요. 환경이 좋으면. 그래서 칸디다균은 평생 달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질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이니까 질에 좋은 유산균, 질에도 유산균이 살아요? 이것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많이 뭐라 그랬거든.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 어떻게 질까지 껑충 뛰어서 가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성의 신체 구조는 항문과 질이 굉장히 길이가 짧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의. 알죠? 그래서 닦으면서 혹은 저희가 속옷을 입으면서 이 유산균이 항문까지 나온 유산균이 어디로? 질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서 질 유산균이라고 그래서 질에 들어가는 유산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질에 유산균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아니라 먹어서 내려가는 건 무조건 대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팅력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살아가서 질까지 넘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메니스의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장균수라는 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자, 보장균수는 뭐냐면 내가 먹었을 때 며칠이, 싹 시간이 지나서 대장에 살아있는 균수를 뭐라 그러냐면 보장균수라 그래요. 메니스 프로바이오틱스는 50억입니다. 몇 개라고 해? 50억 개의 유산균이 장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섭취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자, 균수에 관련해서 숫자가 커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겠죠. 그러면 균수는 마케팅의 광고 효과로 100억, 200억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을까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되는 균수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 균수부터 시작을 해서 맥시멈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균수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드시던 제품들 유산균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 50억 보장 균수부터 출발을 해서 코팅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드시는 게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와 효소와 뭐를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자, 내 몸에 생기는 당독소를 최대한 분해시켜서 대사량도 올릴 수 있는 효소로 내 몸을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간과 쓸개, 담즙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얘네들 지쳐요. 그래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거나 술이나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분은 췌장염이라고 하든지 당랑염이 좀 많이 걸리십니다.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잘 드신 거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하라고 락토바실러스가 있는 좋은 제품.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편안해서 행복 호르몬이 높아지고요. 어디? 수면 장애까지 도움이 되는 유산균으로 장 관리까지 하라고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